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둘째 주죠? 7월 둘째 주. 예, 이제 지난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됐고 이제 2주차인데 주중에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말의 지세하고 그 지세하고 이 발굽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말의 지세와 발굽하고 발굽의 질병, 이런 것들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그 마세 도서관이나 인터넷이나 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지세에 대해서 글을 써놓거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걸 쉽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걸 공부를 하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헷갈리시니까 제가 요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만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지세, 그러니까 다리의 모양새죠. 다리의 모양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예시장 가보면은 이 초보 분들이 보면은 색깔도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모색이라 그러죠. 밤색, 갈색, 흑갈색, 이런 것들, 청회색, 회색막, 한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죠. 아주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는 않는 이상은 밤색, 갈색, 흑갈색, 그 다음에 청회색, 회색마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조차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지세까지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많이 난해하죠. 그럼 제가 이제 그래서 지세 가서 보면 다 체형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체형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예상지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뭐예요? 기록. 기록이 어떤 주로 빠르기 이런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기록만 갖고 경마를 하시네요. 조금 깊이 파고들수록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인데,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이 지세는 보면 다 틀려요. 예시장 가서 보면 다 틀립니다. 사람들 다 틀리면 여러분들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구분하시는데 말들도 다 틀려요. 하나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 지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제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여기 어깨에서부터 상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일자로 돼야 돼요. 일자로 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안오금,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말, 바깥으로 휘어져 있는 말, 이게 지세인데, 그것까지는 그런 것도 지세에 속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자로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지세입니다. 지세인데 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는 게 이제 외향 지세입니다. 외향 지세. 당연히 내측으로 가 있으면 내향 지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똑바로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옆으로 벌어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벌어져 있는 말은 바깥으로, 그러니까 외향지세들은 보면은 가슴이 좁습니다. 지구력이 없죠. 이런 말들은 지구력이 없다. 그러니까 외향지세의 말들은 보면은 외향지세 말들은 발을 안에서 바깥으로 휘어 돌려서 써요. 그러니까 똑바로 쓰는 말들은 이렇게 뛴다 그러면, 외향지세 말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착지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뛰는 지세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향지세는 안으로 돌려서 짚어요. 안으로 돌려서 뜁니다. 안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의 어떤
구절이나 무릎에나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정상적인 그 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은 극히 드뭅니다. 다 어디든지 좀 뭐 짝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지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향 외향이 있으면 O자다리라 그러죠. 이렇게 O형도 있고 또 X자도 있고 뭐 곰다리 지세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광답지세, 발을 벌어져 있는 거, 광답지세, 발과 발굽 사이가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협답지세라고 이제 계곡협자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써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외향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보면 대부분이 가슴이 좁고요. 내향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대부분 이 어깨가 넓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좀 그 부분이 힘들 텐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좁게 뛰는 마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끼처럼 뛴다. 그러니까 토끼 발, 그러니까 상상을 그렇게 좁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을 좁게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돌려, 맞나요? 내향지세가 외측에서 내측으로 돌려서 발을 씁니다. 이게 교돌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죠. 추돌이 아니라 뒤에서 앞다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경주력의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말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없고 거의 드물고 없다 그러면 좀 없다 그러는 건 뺄게요. 드물고 대부분 보면은 어딘가가 좀 지세가 완전치 못한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뭐 또는 이제 이런 말들도 있죠. 이제 지세, 서 있는 자세, 발의 모양, 이렇게 뭐 앞에서 보면은 뭐 일자로 있고 옆에서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지세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의 동체에 비해서 다리의 길이 이게 적당히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적당한데 어떤 데 말은 보면은 동체는 이렇게 다리가 길어서 동체가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다리가 짧아서 동체가 막 뚱뚱해 보이는 마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세하고 조금 다리의 모양새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다리를 갖고 있는 마필들을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런 말들은 이렇게 뛰더라. 이런 말은 이렇게 뛰더라. 근데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들 이제 저 외향지세면 다리의 비행궤적이 내측으로 들어갔다 외측으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외향지세는 내측으로 가서 외측으로 갔다 내측으로 돌아 나오는 게 이제 뭐죠? 내향지세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발굽에 오는 그래서 질병입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어. 차이는 있는데 뭐 그 다음에 굽이요. 굽의 생김새부터 얘기할까요? 예. 굽이 이렇게 서 있으면 굽이 이렇게 꽃장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마필, 이게 발목이면 일자로 서 있는 마필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마필들은 발굽이 이렇게 좁아요. 좁죠? 좁은 마필들은 보면은 빨리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에 무리가 많이 와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 구절에서부터 발목이 한 45도, 45도에서 뭐 그 교본에는 한 45도가 뭐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의 어떤 발목이 누워 있어야지. 누워 있는 마필이 세워져 있고 누워져 이렇게 제껴져 있는 마필이 있어요. 완전히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이 힘줄에 빨리 무리가 와요. 무리가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세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조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레스트 리, 이런 마필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뒤가 이렇게 뒷다리가 짚을 때 보면 이렇게 거의 이 비절이 땅하고 가까워요. 적당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좀 누워 있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발굽의 어떤 질병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재골염이나 발굽 안에 생기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의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그 발굽 밑에 보면은 이 편자를 신길 때 보면은 못을 박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롭습니다. 못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거기다 못을 박는데 말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백선이라고 못 들어가는 자리가 아주 뭐 한 2mm 정도, 1mm? 예, 1mm 정도 되는데 못이 1mm가 조금 넘죠? 아주 끝이 날카로워요. 이렇게 살을 쫙 집으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발굽이 이렇게 보면 발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 백선이라는 게 있어요. 백선. 요 부분에다 대고 그래서 편자를 맞출 때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못질을 해요. 못질을 해가지고 반대로 접어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를 야슬이라고 그러죠. 줄 그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보면은 백선이라는 아주 그 감각이 없어요. 거기는 감각이 없는 부분에다가 못질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편자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백선이 있다라는 거, 백선열. 뭐 여기에 이제 백선열이라는 거는 고기가 우리 손톱 무좀 같으면 이렇게 부서지듯이 부서질 수, 그게 백선염입니다. 백선열이라 그러죠. 부서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못으로 긁으면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우리 무좀 걸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어요. 이게 딱 뭐랄까요?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나? 건강한 말들은 그냥 이렇게 탱탱하다 그래야 되나?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마필들은 그게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제구병 뭐 이런 게 있는데 발굽이 갈라지는 거. 발굽이 갈라지는 게 뭐야? 열째. 발굽이 이제 이렇게 가로? 예, 가로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드물고요. 이 세로로 갈라지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발굽의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져요. 이건 뭐냐면은 그 지세요. 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세의 영향을 받기. 그러니까 이 뭐죠? 지금 말한 거예요? 열째 같은 경우는 이 지세의 영향이 좀 없지 않아요.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져. 그러면 사람 손톱 자라듯이 제가 그랬죠. 한 40일에서 45일, 한 달 조금 넘으면 한 8mm에서 1cm 정도를 잘라내고 이렇게 손톱 자르듯이 잘라내요. 삭제라 그러죠. 삭제를 한 다음에 이 편자를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열재가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 이제 갈라지는 게 없어져요. 근데 이 발굽이 워낙 그렇게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또 재발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열재입니다. 열재.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발굽의 이게 밑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 요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탱탱볼이에요. 탱탱볼처럼. 여기를 이렇게 칼로 깎아내도 아프질 않아요. 근데 요게 우리 사람 굳은 살? 네.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썩어요. 여기가 썩으면 발을 못 디뎌요. 상당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보면 썩어서 안으로 깊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솜을 뭉쳐가지고 소독약 있죠. 우리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구절 태우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증을 갖다 이렇게 솜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빨 빼면은 알코올 솜 꽉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에 균이 죽는 겁니다. 이제 균을 막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발굽은 자라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살이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발굽의 영향이 아니라 마방에서의 어떤 그 축축한 그 집을 오래 밟고 서 있으면은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이 재차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썩는다는 거. 재차. 이 부분이 재차인데 썩는다라는 얘기죠. 재차 불안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재차 불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근데 재차 불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덤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열재가 있는 말들은 잘 보십시오. 자꾸 갈라져요. 그걸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뭐 의술이 발달했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긴 말들은 또 생기고 땡기고 예전에 뭐죠? 밸류 프라이? 예, 밸류 프라이가 아마 박대용 조교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지 그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금 뭐 이렇게 잘 새겨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지세가 잘 못생기면 대부분의 말들이 그러니까 조금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마필들 많이 빨리 시 고장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좀 많이 얘기했네요. 오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벌리고 뛴다. 뭐 뒷다리도 마찬가지야. 뒷다리도 이제 뭐 같은 그 지세가 있죠. 뒷다리 지세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외항, 내항, 뭐 발굽이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마필 있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말이 뭐죠? 41조의 말. 그 말이 지금 폐마됐잖아요. 그게 빨리 고장나요. 그게 제가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요. 7승인가 했는데 단거리만 뛰었어요. 선행 못 가면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이 이 오른쪽 뒷다리가 이렇게 외항이에요. 외항.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쉽게 뛰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군해산 육군 7월 8일 토요일 첫 경주요. 예, 일단 뭐 이 경주는 이 경주의 페이스, 흐름도 좀 중요하죠. 바이칼 전사도 있고 두소나이도 있고, 두소나이도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뭐 지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세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소나이도 같은 경우 자꾸 왼쪽 발만 써요. 이게 뭐냐면 지세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에 어딘가 불편하고 있거든요. 겉보기에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야 나올 정도예요. 근데 예전에 뭐 무슨 비술이요? 비술 그 무슨 그런 것들은 짝재기이기 때문에 짝재기예요. 그러면 편자를 조금 높이 신겨요. 우리 키높이 구두 같은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소나이도 보면 자꾸 왼쪽 다리만 쓰는데 그런 어떤 단점을 우리가 아직 못 찾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 겉으로 봐서 짝다리는 평보로 걸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걸려봐야 알 수가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저게 짝다리다 이거는 좀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자, 아무튼 바이칼 전사가 이 경주에서 이제 선항인데 외곽에 두소나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이칼 전사가 좀 빠르면서 52kg의 부담 중량이라는 거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거포입니다. 베스트 거포 8번. 번호 뭐 얘기하는 8번. 고개를 높이 들고 뛰는 점두를 안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들고 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폭이 짧아지는데 뭐 단거리니까 얘가 530kg짜리 힘. 지난번만큼만 뛰면 여기서는 뭐 입상의 한 자리 무난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저 외곽에 로열 레이스가 있는데 공백기를 갖고 있고 말은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주행 심사도 그렇고 그 조교 때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조금 뭔가 불안해서 제가 다음번으로 미뤄놨습니다. 자,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000m 앞말 경주. 만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비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선행말을 좀 주로가 지금 올라치면 보니까 척척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행마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더라도 조금은 아니야 선행마가 유리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에 4번 승리의 여신 같은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가도 뭐 좀 제가 바치긴 했습니다만 선행은 가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몸 자체가 뻣뻣해요. 발승 자체가 뻣뻣해요. 이런 마필들이 아까 얘기했던 외항 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마필. 그러니까 몸도 뻣뻣한데다 고개도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선행을 그렇게 뭐 조금 그 페로비치 기수에 뭘 넘어갔죠. 넘어가면서도 넘어가긴 했지만 낯에서 무너진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 경주에서는 포인트는 역시 이제 뭐 이 굿데이 파워죠. 8번 굿데이 파워인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10번 폐월 수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체가 요만한데 다리가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짧아. 아주 짧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눈에 딱 띄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한눈에 이렇게 탁 와 닿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프로가 되실 겁니다. 요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짧은 다리. 그래서 발발발발 거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은 뭐죠? 힘을 안배를 해줄 마필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예 선행을 쉽게 가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참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1분 1초를 1000m 뛰었다면은 선행 가서 뛰었다면 취입도 1분 1초를 할 수 있어요. 이 마필의 능력이 그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힘이 차면서 더 달라질 수 있지만 제 얘기는 얘가 뛴 기록이 꼭 선행이라고 해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입을 해도 1분 1초를 뛸 수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은 8번 굿데이 입학입니다. 요거 꼭 한번 추천드릴 건데, 말이 너무 지금 좋다를 넘어서 미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린 마필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힘이 안 찬 상태에서 막 차가고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차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스스로 막 뛰려고 그러면은 짧은 거리 구간밖에 못 뛰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막 100이라는 힘을 쓰려고 할 때 기수가 이제 80만 써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20%를 갖고 라스트에 되는데 100이라는 힘을 얘가 다 써버리면 800m밖에 못 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200m를 뛰려면 20이라는 힘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힘 안배인데, 말이 지금 미쳐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은 안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단거리에서 뭐 조금 힘차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죠? 발주 연습하는데, 거기 게이트 나오는 건 못 봤는데, 2000m에서 웬만하면 요 정도에서 세우거든요. 게이트 출발 연습하니까 이제 쫙 우리 육상 선수들 보면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탁 스타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도 쭉 오면 대부분 여기서 세워요. 그 좀 말이 힘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고, 어떤 말들은 보면 여기까지 오는 말도 있는데 열이면 한둘이에요. 이 말이 바로 그래요. 이 혜선이가 세우질 못했어요. 여기서 세우질 못해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세우는데 여기까지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이 넘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경주입니다. 1300m. 이 경주는 없어요. 질주의 창 믿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질주의 창 같은 건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이 경주 자체를 제가 여기서 질주의 창에 못 오진 않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목이 짧고, 누가 이성일이가 어디다 써놓은 것 같은데, 머리가 크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동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동체에 비해서 목이 길고, 동체에 비해서 목이 가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가 머리가 조그만데 동체도 작아. 그러면은 얘한테는 그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목은 항모가지인데 머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리듬을 하겠습니까? 이 유연성. 그런 부분인데, 보이게도 했죠. 이 질주창 같은 경우는 목이 짧은 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딱 들고 뛰어요. 빳빳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죠? 센챔 컬러즈킨. 얘를 넘어섰다가 다시 져요. 다시 지는 게 바로 이 질주의 창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즈킨도 지난번에 선행 내측에서 그 모래 하나도 안 맞죠. 외곽에 뭐가 있었죠? 질주의 창이 있었나요? 예, 질주의 창이 있었는데 계속 압박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라스트에서 다시 이제 이 컬러즈킨을 이겼군요. 맞아요. 컬러즈킨을 라스트에 돌면서 이겼다가 다시 컬러즈킨이 이긴다. 이건 뭐냐면 컬러즈킨이 잘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질주의 창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인데, 물론 오늘 편성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눈여겨볼 마필은 블랙뮤직이고, 이 3조 채용주 조견에서 이제 52조로 갔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400씩 켰는데 상당히 유연해. 아직 막 착지할 때 좀 흔들리는 게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이 원리더입니다. 6번 원리더.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갖고 있는 건 성질입니다. 근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매번 이 펜세가 대놓고 조교를 해요. 왜? 내측으로 사행하는 게 너무 심해요. 말이 너무 내측으로 심했는데, 지난번에 하주가 탈 때 어떻게 했어요? 하주는 잘 탔죠. 뒤에서 딱 붙들고 있다가 취입하는데, 외곽으로 빼긴 뺐는데 말이 기대요. 그러니까 왼쪽 채찍을 댔는데 여기서 답보를 오른쪽 발로 바꿔요. 바꾸면서도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그걸 알고 조교를 했는데, 이 펜스에 대놓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틀고 뛰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보니까 이 펜스에서 떨어져서 구보만 살살 하고 다니는데, 기보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들고도 올라오잖아요. 기대면서도 올라오면은 이런 것들은 근성으로 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성 쪽에 조금 더 얘가 근성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근성만 갖고 뛰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두들겨 패긴 팰 것 같은데, 얼마나 뛸지 가늠이 안 돼요. 그렇게 기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곽에 콘트레일이요? 콘트레일도 있는데 조금 약간 파행기가 있더라고. 그 주행심사 때는 상당히 잘 뛰었는데, 조교 때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오른쪽 뒷다리가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째는 많이 있네요. 154 13군데나 예상을 했네요. 이 성은강자입니다. 성은강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주의 창은 둥치가 크잖아요. 아주 이렇게 딱딱한 몸처럼 생겼어요. 고개를 들고 뛰는 그 이유가. 근데 이 성은강자는 날렵하게 생겼으면서도 고개를 약간 들어요. 근데 하자는 없어요. 고개만 들고 뛰기 때문에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근데 이 질주창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고 뛰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발발발발 거리고 뛴다고요. 뻗음이 잘 안 돼요. 신장력이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성은강자도 거의 그런데 질주창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그런 마필인데, 자, 1번 게이트에 1번 게이트. 여기 선행 가는 마필들 많이 있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천해용, 해누리, 로열 브론즈. 그 뛸 때 펄킨에 제가 소아라 천지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펄킨을 머리에 소아라 천지, 그 다음에 로열 브론즈, 개천의 용, 받치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기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설명 다 드렸잖아요. 선행마가 많다. 근데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요건 조금 어렵다. 단거리고 얘네들이 갖고, 개천의 용도 아까 보면은 뭐라 그랬죠? 폐월수화랑 거의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로열 브론즈도 보면은 가슴은 넓은데 다리가 좀 짧아요. 신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행을 좀 나서줘야 돼.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나서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참빛도 지난번에 쥐어짰고. 결국에는 제가 이경주에서는 그래서 환상의 도약을 좀 다시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인기권에 있었는데 못 들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환상의 도약을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이 성은강자인데, 저는 사실 이 마필은 조교를 잘 안 보는 마필이에요. 나오면 뛰고 20점 마방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출마표를 들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게이트 위치나 모든 면이 갑자기 조교 때 했던 행동이 생각이 안 나요. 잘 이게 신경을 안 써서 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얘가 뛴 거를 다 이렇게 들춰보니까는, 이경주에서 어차피 해누리, 개천해용, 로열 브론즈, 미수제, 광명사랑, 참빛, 속보태자 1번 게이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다 횡대로 경주가 펼쳐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펄킨이랑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횡대를 펼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웅전자가 주인공이 되는데 이경주의 선행은 3개천외용입니다. 지난번에 뭐야 로열 브론즈보다 로열 브론즈가 2번 게이트였었고 개천외용이 9번 게이트였었는데 한번 보세요. 상당히 빨라요. 한 2, 3마시는 빨리 나와요. 로열 브론즈보다. 그리고 가속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로열 브론즈는 신장력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가속이 초반 가속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개천외용이 아주 쉽게 선행 갈 거고 쉽게 선행을 가면 글쎄요 로열 브론즈 또 괴롭죠. 찬비 또 외곽으로 돌아야 되고 결국에는 성운강자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경주는 뭐 산상의 도약은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이긴 했습니다만 못 올라오더라고요. 등치값을 못해요. 지금 그다음에 우전 구전염, 구전염 3일 치료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암말 경주. 이 경주는 두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소아라 천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좀 시간이 지금 30분 지나갔는데 자 소아라 천지가 그날 개천의 용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바짝 붙었어요. 한 목 차이로 바짝 붙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마필이 이제 여기 이제 소아라 천지가 7번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뛰는데 전 구간을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이 개천의 용 외곽에 가서 이렇게 두 마리가 딱 붙어 있었어요. 계속 붙어 있었는데 개천의 용이 사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개천의 용이 사실 저는 이번 주 복귀를 하면서 안 세다 이 마필은. 근데 이 소아라 천지가 얘를 이기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목 차이인가 이겼어요. 목 차이 이겨요? 네, 목 차이 이겼어요. 해누리한테 개천의 용 목목이에요. 개천의 용 목목. 해누리 개천의 용하고 목목 이기는데 그 라스트에 들어가면서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날 이걸 추천드리고 나서도 왜 추천드렸냐면 이날은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렸는데 그날 뛰는 걸 보니까 얘를 간신히 이기면 안 되죠. 1300m예요. 1300m. 근데 물론 이경주에서 뭐 선행을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 지금 걱정스럽긴 한데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지난번 얘랑 둘이 뛸 때 보면은 결코 세지 않더라 이거야. 얘를 이겼어야죠.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버라이언도 지난번에 외곽으로 돌아서 모래 안 맞히고 뛴 마필. 이건 상대가 너무 약했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누가 남냐면 2번 위너 블랙이 남아요. 이거 지금 뭐 제가 또 속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조결해서 그런지 말이 상당히 경쾌해졌어요. 아직 얘는 덴박처럼 뭐 진짜 소처럼 걷는 애인데 속보가 정말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마필이 9번 포에버킨인데 이 마필은 제가 체형 좀 얘기하고 갈게요. 420kg나 410kg 나가죠. 허리가 긴 데다가 미스 코리아 허리예요. 아까 성운강자 같은 경우는 허리가 길면서도 그렇게 뭐 아주 개미 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의 어떤 둔정 있죠. 허리 끝 요하고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엉덩이 부분을 둔정인데 얘는 요 허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허리가 너무 길어요. 요 부분이 이 안장을 짓는 데 말고 여기가 깃고라면 요 안장을 짓는 데 말고 요 등의 끝 엉덩이가 만나는 부분이 너무 길어요. 보통 보면은 막 길어야 한 5cm. 근데 얘는 한 뼘 이상이 길어요.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허리가 긴 마필은 뭐야?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 근데 이런 마필들을 하주가 취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뒤에서 꽉 붙잡고 있는 거야. 항상 뒤에 있잖아요. 말이 다 여기 가면 얘는 여기 동떨어져서 경주를 펼쳐요. 이게 타는 방법이에요. 이게 타는 방법. 이런 마필들 두 번, 세 번 처음에 얼마나 그랬어요. 지하주 기수가 타고 시작해서부터 취입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최근에 말이 좀 조교를 안 해갖고 나와가지고 못 뛰는데 이번엔 조교 좀 했죠. 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체중이 415kg 정도까지 20kg가 넘었기 때문에 좀 그거만 빠지면 뭐 이경주에서는 좀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위너 블랙의 컨디션이 좋아졌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뭐 없죠? 이경주는 없어요. 투게더하고
그다음에 대장박 챔피언글로리. 이런 경주는 지금 2번 대장박 인기권이고요. 그다음에 4번 투게더하고 그다음에가 7번 챔피언 글로리인데 지난번에 7번 챔피언 글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걸음이 공중 슬로우 채공이 많은 마필이라 장거리가 낮다. 거기가 승환이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사실 힘 한 배 딱 한 구간만 실수를 하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장박이 지금 1700을 안 뛰어봤죠. 이 대장박도 지금까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쥐어짜다시피 해왔어요. 그러면 얘는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4번 투게더 얘도 고개 높죠. 지난번에 박상욱에서 선행뒤에서 얼마나 심한 배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이 섰잖아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고개 무척 높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취입이 통한 거예요. 이혁 기수는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뭐 이날도 박상욱에서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입이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수 심리가 그래. 앞에 말의 속도를 감지를 할 줄 아는 게 정말 능력 기수입니다. 앞에 말이 선행만 무척 빠른데 내가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지는 않아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수 심리다. 내가 쟤랑 격차를 많이 벌리면 안 돼. 사정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풀어져요.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말은 고개 높은 말 같은 경우 특히 더 가요. 물론 여러분들 페로비치 기수 보면은 중간에 고삐 길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게 힘 한 배 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편하게 뛰라는 얘기예요. 막 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편하게 가라고 숨 호흡할 거 하고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꽉 잡는다고 힘 한 배만이 아니에요. 놔주는 것도 고삐를 그러니까 재갈을 풀어주는 것도 힘 한 배가 될 수 있대. 아주 더 나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끄는 말도 놔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수도 심리가 뭐냐면 말이 끌면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앞에 말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박상욱 기수가 선행뒤에서 전 구간을 4번 게트에서 여기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라트에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뭐 누구요? 안토니오 기수를 태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인정하더라도 이 두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해서 두 방 가서 이거 먹을 거 없는 경주예요. 삼복승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무턱대고 여러분들 뭐 배당 생각보다 배당이 2배, 2.1배야? 저거 웬 돼지고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뭐 어차피 세 마필 안에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주긴 합니다만은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23일 날 뛰고 4월 28일 날 요배통 4일. 근데 지난번에 페루비치가 타고 인기 6위. 뭐 이거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배통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글쎄요, 디스크가 사람의 디스크가 허리 질병이 수술한다고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제 주위에는 디스크 수술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주 친분 있는 의사가 아주 극구 말립니다. 수술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허리가 긴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면 이 허리 그 침만 예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그 노인네들이 오래된 조교사들이 어깨에 침 뜰 때 보면은 침 뜨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허리도 해요. 허리도 이만한 대침을 갖고 막 거기 피를 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담요로 덮어놓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요. 요즘은 안 그래. 전침이라 그러죠. 전기로. 저 막 나올 때쯤 그 전침이 막 생겼어요. 제가 그것도 뭐 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좋아졌는지 열심히 뛰어다니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얘가 보여준 능력은 인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여기 축이 뭐예요? 골든 게이트인데. 자, 2번, 4번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 2번, 4번 이렇게 두 마필. 얘도 좋아지고 얘는 뭐 기본 능력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속보왕자요. 자세 높은 마필. 오늘 이 경주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있나요? 8경주? 몇 군데 있네요. 역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저 10번 알라딘입니다. 이거 알라딘인데 지금 7살이에요? 알라딘. 제가 일요일째에서 나오나요? 황금 뭐예요? 황금 비율? 그 1군 경주가 몇 마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소위 말하는 똥말도 이렇게 능력 없는 하향세 마필도 제가 다 복귀를 했어요. 이 황금 비율이 여기서 천적보다 먼저 나와요. 나오는데 다시 천적한테 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나이구나. 먼저 돌고도 진다. 천적이 그날 잘 뛰었느냐? 아니거든요. 천적의 걸음을 보면 거의 무뎌져요. 근데 얘는 더 무뎌져요. 다시 재차 덜미를 잡혔다라는 것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눈다면 근성이 부족해서 지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고령이면은 어떻게 노인네가 힘쓰겠어요? 노인네가 예를 들어 100m 똑바로 앞에 조금 한 10m 앞에 뭐 20m 앞에 뛰라 그러고 제가 못 이기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먼저 돌고도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알라딘이 이게 얘가 7살짜리라는 겁니다. 7세. 그러니까 이런 7세면은 하향세예요. 제가 6살만 넘어가면 하향세인데 이 알라딘이 얘가 성질이 있어서 잘 뛰어다녀요. 잘 뛰어다니는데 아주 순간 탄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경주를 보니까 골든게이트 지금 1700 처음 뛰죠. 레인스카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속보왕자도 지금 처음 뛰죠. 없어요, 말이.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뭐 토탈워커요. 그러니까 얘 하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뭐 체중체 그 고개도 높고.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뭐냐면 정훈이라는 겁니다. 정훈이. 하정훈 기수는 지난번에 타봤고, 지난번에 하정훈 기수가 1400 탔는데 너무 동떨어졌죠. 그날 복귀를 보면 이 무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뒤따라가요. 늦게 나오자마자 쳐져요. 근데 라스트에서 얘가 뭐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왜 1700이면 더 못 올라올 거 아니야? 다른 말들이 여기서 서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식으로만 경주를 펼쳐주면 다른 말이 더 서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레인스카이하고 골든게이트인데 나머지 빼놓고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삼바 페스티벌에 여기서 선행 가면은 이점도 있습니다. 7번이 얘가 7번 게이트. 얘가 지금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선행만 가는 마필이죠. 선행 못 가면 그냥 아웃. 누가 와서 문대도 문대 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뽑은 마필이 10번 알라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200m.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뭐 골드 패션 말씀을 드렸죠. 골드 패션 말씀을 드렸고, 얘야말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뒤를 벌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앞발도 약간 그 외향지세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뒤를 벌리고 뛰어요. 누가 또 어디다 글 써놨던데 뒤를 상당히, 이거 마필은 제가 나올 때 어떤 말이 조교 때 보면 상당히 뛰려고 해요. 근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7전에 들어가면 매번 졌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예시장도 가보고 뭐죠? 복귀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뭐 모리두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예가 되겠죠. 근데 얘는 뒤를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뛰었는데 오늘은 9번 게이트라 바깥에 있을 거고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라도 컨디션 아니고 델타 K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9마리지만 이 마필 저 마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여기 뭐 슈퍼대물도 그렇고 보라존, 무한도마도 안 쓰려고 하다가 어제 조교를 안 나왔어요. 목요일인데 그러다가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조금 약간 흔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려고 하다가 아마 쓴 것 같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경주는 분명히 뭔가 배당은 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9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1400m. 제가 이 경주는 완전히 바보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 야산을 말씀드리고 10번 뭐죠? 페나코바, 그 다음에 8번 룰주, 9번 북마드림, 3번 화강,
11번 우리가 본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1번 돌아온 난리, 돌아온 난리. 자, 이걸 어디다 좀 껴넣었으면 싶었는데, 근데 이 돌아온 난리가 지금 뭐냐면 얘가 오른쪽 D가 조금 불편하니까는 리듬을 못해요. 이 D가 못 참으면 리듬을 못한다 그랬죠. 네, 리듬을 못하는데 1번 게이트에다가 김용근 기수 52.5kg의 부담 중량, 뭐 앞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린데, 제가 이제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경주를 복귀를 하면서 이 룰주는 예상은 해도 추천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즈 거의 같은 기록이에요. 27도 대죠. 거의 다 26초 후반, 27도 초반인데, 저마필이 지금까지 뛴 사이즈 이렇게 상대를 보면, 근데 얘를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이 좋아요. 다른 마필보다 하자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여기에 누구랑 대비해도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혼자 속으로 그냥 예상은 뺄 수는 없어도, 개인 예상은 뺄 수 없어도 이게 추천하면 안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울경마 책 보면 유진아만 예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했더라고요.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사실 돌아온 난리가 눈에 쏙 들어왔으면은 아마 룰즈를 그냥 당모가지 탁 치고 그냥 돌아온 난리를 집어넣었을 텐데, 남들은 다 돌아온 난리를 집어넣더라고요. 코리아 정상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승군했죠. 북마드림도 컨디션 좀 떨어. 우리 페나코바가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죠. 하만시 기수가 말 잘못 탔죠. 조금 안일하게 탔죠. 그 다음에 상코너를 돌면서 여기서 충돌했죠. 철경이랑 충돌을 해요. 충돌했는데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내가 힘이 꽉 들어있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고 탁탁 걷는데 누가 와서 탁 치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탁 쳤는데 내가 정상 컨디션이라면은 그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도 있죠. 힘이 약하면. 근데 내가 어디 아파서 맥없이 걷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탁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까지는 뭐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치지만은, 그 탁 맞는 순간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쪽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말도. 얘도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펜스 넘어갔던 얘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박우른 기수 탈려도 하만식 기수가 탔을 때도 말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동철 조교사 예를 들면서. 근데 이번에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나빴을 때, 좋았을 때 딱 중간보다는 조금 더해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숙보해서 말이 조금 컨디션이 나빠서. 근데 제가 지금 아까 탁 맞았대. 얘 이런 경우를 왜 했냐면, 말이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기댈 것 같아요. 원래 기대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만식 기수가 탔을 때 기대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서 탔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는 거 잡느냐고 거기서 헤매가지고 3차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여기서 선행 간다라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12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뭐 시대의 여왕은요. 이게 이제 시대의 여왕이 뭐예요? 시대의 여왕이 5월 28일 날 5월 몇 번이야? 시대의 여왕이 요배통 7일이에요. 7일. 여러분들 이 요배통 걸리면 일단 뒤가 질질 끌려요. 뒤가 질질 끌린다라는 건 제가 극단적인 좀 표현을 해드린 거고, 또 딴지 들어올까 봐 그러는데, 거의 그렇게 뒤가 끌리듯이 들어가요. 좀 멀찌감치 들어가죠. 이렇게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릴 때 끌리듯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배통.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사람도 직립인 사람도 허리가 아프면은 왼쪽 발, 오른쪽 발, 그러니까 오른쪽에 디스크 있으면 왼쪽 발하고 보행이 틀릴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예. 또 터덕터덕 걸을 거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걸 갖다가 요배통이 무슨 산통의 종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요배통,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죠? 레인스카이 같은 경우도 요배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멀쩡해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 또 그냥 한 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정형외과 가서 내가 어깨가 아파, 허리가 아파, 가서 물리치료 한번 딱 받고 나면 병원 문 나설 때는 정말 말끔하게 난 것 같아요. 조금 한 200m 걸어가면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파서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나면은 진짜 시원하죠. 근데 뭐 병원 계단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은 저만큼 걸어가면은 에이씨 도루묵이네. 그거예요. 근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배통이라는 질병이 뜬 이유는 뭐냐면 요배통을 치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안 한 말들은 모르죠. 치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여기 보면은 또 옆에 전침 치료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요배통 때문에 허리 침을 맞았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가 이경주는 이제 영광의 그날입니다. 영광의 그날. 이거 조건입니다. 지금 노벤버 모닝도 빠르고요. 2번이죠. 그 다음에 장산호랑이도 빠른데 얘 요즘에 맛이 가 있고, 뮤진이도 빠르고 좀 빨라요. 빨라서 제가 반신반의하는데, 일단 영광의 그날이 예전 같은 컨디션을 거의 다 회복해서, 얘는 뭐죠? 4월 10일 날 교돌이 있었고요. 폐출혈 2에 폐출혈밖에 없네요. 이게 또 수영 조교를 해놔서 제가 속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필들은요, 수영 조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가감을 하십시오. 제가 수영 조교에 그렇게 보면은, 수영 조교를 하고 나면은 말들이 정말 외적인 게 이 근육의 움직임이 다 보일 정도예요. 아주 경쾌해요.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마무리에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은 말이 진짜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원래 이 마필이 선행마기 때문에 막 조교할 때 보면 막 끌고 다니던 마필인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다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선행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빴다 좋아지는 말, 아까 얘기했던 굿데이 파워죠. 일경주, 토요일 일경주 굿데이 파워. 어린 마필에게, 아직 힘이 안 찬 마필에게 너무 끄는 거는, 말이 너무 끄는 거는 안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것들이 너무 끌면 박태종 기수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린다고.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럴까봐 오버페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박태종 기수는, 페로비치 기수는 고삐를 놔가지고 힘을 안배를 하지만 박태종 기수는 땡겨요. 그래서 박태종 기수 땡기면, 제가 나중에 기수의 기승 자세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했던데, 기승 자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박태종 기수는 발을 앞으로 뻗고 고삐를 땡겨요. 몸이 뒤로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 건데, 고삐를 잡아서 땡겨요. 이러면 말이 어떻게 해요? 재갈이 자꾸 물려지기 때문에 위에서 더 뛰라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더 미친 듯이 뛰어요. 그러면 기수는 땡기려고 그러고 말은 뛰려고 그러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페로비치 기수는 고삐를 탁 놔주고 편안하게, 말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말의 힘을 아주 편안하게, 그 다음에 목의 놀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더 안 써요. 근데 이렇게 땡기면 기승자세요. 기수의 이 발꿈치가, 발 앞꿈치죠? 발 앞에, 이게 기수의 무릎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기승자세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당기는, 힘으로 어깨로 당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당겨야죠. 그게 말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누르면 말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럼 숙이면 어떻게 돼요? 신장력이 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힘으로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고개를 숙여주면은 그만큼 말이 신장력이 덜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죠. 막 고개 쳐들고 뛰는 거,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가려고 당기는 게 아니라 그건 말하고 싸우는 거다. 그런 부분이 너무 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8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늘은 이만 하고 토요일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